저는 30년 넘게 한 회사에 몸담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자리에 있었고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의 반복이었지만 저는 그 삶에 익숙했고 만족했어요.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60세에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을 해보며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둘이서 손 꼭 잡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전국 각지의 맛집도 찾아다니면서요. 아내와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은퇴 후 저는 매일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잤습니다. 알람 소리에 맞춰 불이 나게 일어나던 습관이 사라지자 몸은 한없이 늘어졌어요. 아내는 저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와 빨래 등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30년 만에 얻은 진정한 휴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무기력해졌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저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저를 찾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이제는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조차 없다는 현실이 저를 쌉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내는 예전처럼 저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 좀 귀찮아? 내가 너무 집에만 있어서 불편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나한테 말도 잘 안 걸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자꾸 피하는 것 같고. 무슨 소리야? 나도 바빠. 당신은 매일 집에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나도 할 일이 많아. 하루 종일 당신만 바라보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아내는 저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대화는 사라지고 텅 빈 공간에 서로의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아내가 잠든 틈을 타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는지, 혹시 제가 모르는 힘든 일이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에는 사랑하는 딸에게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아내가 저와 이혼하고 싶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딸에게 아빠랑 더 이상 못 살겠다. 매일 집에만 있는 아빠를 보면 숨이 막힌다. 예전에는 일 때문에 바빴지만 그래도 대화는 있었는데 이제는 대화조차 없다. 아빠는 내가 왜 힘든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메시지를 읽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왜 저와 이혼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저와 이혼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저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저와 이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메시지를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내의 메시지만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아내에게 뭘 해줬을까? 나는 그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준 것뿐인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랑 이혼하고 싶어? 아내는 저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는 저의 핸드폰을 훔쳐봤다는 사실을 눈치챘을까요? 아내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동자만 흔들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서 힘들어했어?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이혼을 생각했어? 아내는 저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아내는 한 번도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었잖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잖아. 내가 아픈 걸 알면 당신은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당신에게 그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일 뿐이었잖아. 아내는 저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외롭고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아내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에게 너무 소홀했어.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 나를 용서해줘. 아내는 저의 말을 듣고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화해했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매일 요리를 하고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었고 아내도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만은 이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된 후 저희는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내는 저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데이트를 다시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웃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일을 시작할까? 저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지금 생활이 좋다고 했잖아.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둘이서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한데. 응, 좋지. 그런데 당신이 다시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어. 당신은 일할 때 가장 행복해 보였으니까. 그리고 나도 당신과 함께 뭔가 해보고 싶어. 아내는 저의 행복을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행복이 아닌 아내와 함께하는 행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하자. 우리 다시 일을 시작하자. 그럼 우리 뭘 할까? 저희는 함께 고민한 끝에 작은 카페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커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내는 평소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카페를 차려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합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저희의 소박한 꿈을 담은 작은 공간이었어요. 저는 카페 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내는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내는 커피를 내리고 저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쏟기도 하고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습니다. 매일 실수 연발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저에게 늘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러. 당신은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아내는 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격려 덕분에 힘을 얻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느덧 저희의 카페는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카페에 와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저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두 분 정말 보기 좋아요. 항상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두 분을 보면 저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손님들은 저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돈을 버는 즐거움보다 사람들의 미소를 보는 즐거움이 더 컸습니다. 저희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내와 함께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둘이서 함께 일하니까 더 행복한 것 같아. 당신이 제안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내는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행복해졌어.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줘서 고마워. 저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었고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공기처럼 익숙해져 버렸지만 그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카페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저희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카페 운영을 시작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이제 70대가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희는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예쁜 미소를 잃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서로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짓고 서로의 손을 잡고 카페로 향합니다. 저희의 카페는 이제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카페에 와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저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단골 손님들과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손님들은 저희에게 안부를 묻고 저희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사장님, 두 분 정말 보기 좋아요. 항상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두 분을 보면 저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손님들은 저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돈을 버는 즐거움보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이 더 컸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와 함께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카페 그만할까? 저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카페 운영을 하면서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카페 운영이 좋다고 했잖아.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둘이서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한데. 응, 좋지. 그런데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 둘이서만 여행도 다니고 데이트도 하면서 우리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살자. 이제는 좀 쉬고 싶어. 아내는 저에게 진심 어린 눈빛으로 부탁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하자. 우리 이제 카페 그만하고 둘이서만 살자. 우리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연애하자. 저희는 카페를 정리하고 둘이서만 사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저희는 카페를 정리하면서 많은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저희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저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데이트를 하며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살았습니다. 저희는 전국 각지를 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희의 결혼 생활은 5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져 버렸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공기처럼 익숙해져 버렸지만 그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공기처럼 익숙해져 버렸지만 그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카페를 정리한 후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여행도 다니고 데이트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내가 뇌졸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병명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다시 아플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당신은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잖아. 이제 내가 당신에게 힘이 되어줄게. 아내는 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픈 몸으로도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매일 요리를 하고 아내를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점점 더 힘들어했습니다. 아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저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 사랑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했어. 아내는 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마지막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아내가 남긴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아내가 저에게 보내는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떠나도 슬퍼하지 마.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우리 딸아이가 있고, 우리 손주가 있고,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이야. 당신은 행복해야 해.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저는 아내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편지를 읽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남긴 편지를 읽고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남긴 사랑을 가슴에 품고 행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없는 세상에서 아내를 추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아내의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저는 아내가 남긴 사랑을 가슴에 품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없는 세상이지만 아내가 남긴 사랑이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영원히 함께할 사랑을 남겨주었습니다.